화왕절의 첫 번째인 4월을 보면 4월은 네 장생지 중 여름을 여는 첫 달로 지장하는 무경병입니다. 절기로는 여름의 시작인 입하, 양력 5월 5일에서 7일경과 여름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소만, 양력 5월 20일에서 22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무는 입하가 되면 무토는 개수에 제3차 발령의 기운을 넣어줌으로써 꽃을 피우기 시작함과 동시에 꽃 속에 생명력인 을목을 품은 결실의 기운 경금을 함께 품습니다. 중기인 경은 소만에 이르기까지 결실의 기운은 활짝 피기 시작한 꽃 속에서 벌나비 등 만남의 도움을 받아 열매와 씨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본기인 병은 소만을 지나 망종에 이르기까지 꽃은 활짝 피고 팽창할 만큼 팽창한 나무와 나뭇잎은 활발한 광합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열매와 씨를 성장시킵니다. 4월에서 결실의 기운이 생겨 열매와 씨로 성장한다 하면 가을의 결실을 준비한다는 장생지로서의 인과관계인 무경병이 있습니다. 해월 무갑임에서 임수가 간목의 기운을 품는 것과 상대적이지만 같은 이치인 것이죠. 지금까지도 사화 속의 경금은 조토인 무토와 큰 불인 병화 사이에 무경병으로 끼어 있기 때문에 다 녹아서 쓸 수 없다 라는 말과, 해수 속의 간목은 대해수인 임수를 무갑임으로 깔고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나무인 부목임으로 쓸 수 없다 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고, 이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생지에서 중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지장간 역시 상호 균형을 이룸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음양의 기본적인 이치 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왕절의 두 번째인 5월을 보면 5월은 여름의 왕지로 절기는 벽실을 뿌린다는 망종, 양력 6월 5일에서 7일경과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 양력 6월 21일에서 24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병은 망종에 이르면 광합성은 극대화를 이루고 열매와 씨는 위용을 갖추면서 성장의 극대화를 향하는 바, 이를 바탕으로 하지부터는 익어가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소극적인 숙성을 시작해야 하므로 꽃이 지기 시작하면서 기토의 작용력이 시작됩니다. 중기인 기는 하지를 지나면서 기토는 극성을 이룬 화기운을 병화생 기토로 흡수해서 오히려 기토생 경금으로 살찌우게 함으로써 열매와 씨는 성장의 극대화를 이루지만 동시에 적극적인 팽창력은 멈춥니다. 병화의 기운을 기토가 정화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지장간 병기정을 말하는 것이죠. 본기인 정은 하지에서 팽창력이 멈춘다 하면 정화와 기토에 의해 익어가기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밝음의 기운인 정화와 함께 씨 안에서 잉태의 기운인 임수의 활동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화왕절의 세 번째인 미월을 보면 미월은 네 작용지 중 여름을 가을로 바꿔주는 환절기로 치장가는 정을기입니다. 절기로는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 양력 7월 6일에서 8일경과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 양력 7월 22일에서 24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정은 하지에서 음기인 임수의 기운이 시작되면서 소소에 이르면 다 자란 열매와 씨를 익어가게 하는 정화의 기운이 활발해집니다. 중기인 을은 익어가기를 시작한 열매와 씨는 입추가 되기까지 가을 연글기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다 익은 열매와 씨가 되는데, 이때 기토의 작용력인 과합성을 통해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잎인 을목입니다. 본기인 기는 입추에 이를 즈음 정화와 을목의 도움을 받아 경금을 품고 익어가기에 극대화를 이룬 기토는 목화의 기운인 팽창의 기운을 마무리하면서 무토에게 활동 시기를 넘깁니다. 금왕절의 첫 번째인 신월을 보면 신월은 네 장생지 중 가을을 여는 첫 달로 지장가는 무임경입니다. 절기로는 가을의 시작인 입추, 양력 8월 7일에서 9일경과 더위가 가고 일교차가 심하다는 처서, 양력 8월 23일에서 24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무는 입추에 이르면 무토의 적극적인 작용력에 의해 대지의 문이 닫히면서 연글기가 시작됩니다. 이는 잉태의 기운인 임수가 잉태를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월 무병갑에서 간목이 태어나는 것과 상대적이지만 같은 이치인 것이죠. 이때 정화의 따가운 햇살은 기토의 익어가기가 아닌 무토의 연글기를 돕습니다. 중기인 임은 처서가 되면 숨어버린 더위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음기가 강해짐으로써 열매와 씨는 숙살에 의해 연글기가 강화되는데, 연글기의 강화는 곧 잉태의 기운인 임수가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본기인 경은 백로에 이를 즈음 경금인 결실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을목은 잎에 저장해 놓은 그동안의 모든 영양분을 경금에 공급함으로써 씨에 대한 생명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금왕절의 두 번째인 유월을 보면 유월은 금왕절의 왕지로서 지장가는 경신이고, 절기로는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 양력 9월 7일에서 9일경과 가을의 정점으로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추분, 양력 9월 22일에서 24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경은 신월 적극적인 숙살지기에 의해 다 연근 결실은 백로를 지나면서 음토적인 작용력 영향 아래 이슬을 맞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연글기의 극성기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슬을 맞는다 하면 사실상 소극적인 응축의 눈이 열리는 것과 같아 이는 묘월 경칩에서 입눈이 생기는 시점과 상대적이지만 같은 이치입니다. 본기인 신은 가을의 정점인 추분에 이르면 기토생 경금에 의한 마지막 연글기가 끝나면서 경작을 마무리하고, 을목은 낙엽이 됨으로써 사계절 오행변화가 보여준 1년 순환의 나디를 이름과 동시에 경작 후 남은 홀로 남은 씨에 대한 소극적인 응축이 시작됩니다. 금왕절의 세 번째인 술월을 보면 술월은 네 작용지 중 가을을 겨울로 바꾸는 환절기로 지장가는 신정무이고, 진월과 더불어 양토적인 작용력입니다. 절기로는 찬이슬이 시작된다는 한로, 양력 10월 8일에서 9일경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 양력 10월 23일에서 25일경이 있습니다. 여기인 신은 한로에 이르면 찬이슬이 시작되면서 음기는 깊어지고 홀로 남은 씨에 대한 소극적인 응축이 본격화됩니다. 중기인 정은 상강에 이르면
입동에서의 적극적인 응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극적인 응축은 극성을 이루는데, 이때 밝음의 기운인 정화는 서리와 함께 신금씨를 더욱 견고하게 함으로써 생명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작용을 합니다. 본기인 술은 상강에서 입동에 이르기까지부터는 소극적인 응축을 극대화함으로써 해월 입동이 되면 적극적인 응축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는데, 여기서의 모든 준비가 환경 조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양토적인 작용력입니다. 상강에서 입동까지 홀로 남은 시에 응축 신금과 밝음의 기운 정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입동 이후 잉태의 기운 임수가 생명력인 간목의 기운을 품으면서 잉태를 이룰 수 있고, 동지에서 생명으로서의 잉태를 완결지을 수 있습니다.